미국 정부 고위관료가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은 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예상 밖의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 흐름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뜻 봤을 때 둘 다 찜찜한 소식이죠. 여기서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경제는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작 돈의 흐름은 뉴스랑은 딴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정부는 손을 뗀다는데 시장의 자금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슬슬 흘러가는 이런 모순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 겉과 속이 다른 현상들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면적인 뉴스랑 실제 돈 흐름 간의 괴리들, 그 한 발 앞선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 거예요. 시장의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당신이 좋아하는 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말입니다. 방금 전 미국 재무장관이 선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요, 위기가 와도 우리는 절대 구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 정부가 암호화폐에 등을 돌리겠다고 공언을 한 셈인 건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고용지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뉴스에서 경제 불안하죠. 또 정부 외면을 외치면서 암울한 정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이 순간의 시장의 진짜 돈들은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 정부는 등을 돌렸지만요, 거대 자본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정부의 차가운 선언 뒤에 숨겨진 뜨거운 돈의 이동 경로를 추적드려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미국 재무부, 비트코인 구제 권한 없다라는 건데,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직접 한 말입니다. 이번에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시장이 위기에 빠지면은 재무부가 개입해서 구제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정답은 단호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납세자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거나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이 말만 들어봤을 때 정부는 암호화폐를 절대 돕지 않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비트코인이 쓰러져도 구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이니까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야 당연한 답변이겠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왠지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된다고 했었죠. 이게 정말 큰일 나면은 막상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건가, 이런 걱정까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볼게요. 이 선언이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어요. 비트코인이 원래부터 정부가 떠받쳐주는 자산이 아니었죠.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가격 방어해준다거나 정부가 비트코인 기업에 구제 금융을 해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애초에 없었어요. 작년에도 몇 차례 암호화폐 업계에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래소 파산하고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붕괴하고, 그때 정부가 나서서 돈을 부어줬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시장은 냉혹하게도 스스로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재무장관의 이번 발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원칙 확인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괜히 암호화폐를 구제한다고 나서는 게 이상한 일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것, 이 정부의 태도 변화 자체라기보다는 이런 발언을 끌어낸 배경과 그 파장이 돈의 흐름에 미칠 영향력이겠죠. 정부는 암호화폐에 냉담하다는 걸 알았고, 또 동시에 들려온 두 번째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 급속 둔화 소식인데요. 이 민간 고용 동향을 보여주는 ADP 보고서에서 1월 신규 채용자가 고작 2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인 건데, 최근 미국 경제 흐름으로 봤을 때 갑작스럽게 고용이 확 식어버렸네. 정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약한 지표입니다. 이쯤 되면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경기 둔화 본격화 우려된다. 연준의 긴축이 효과를 내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여러 가지로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처럼 보이는 악재성 뉴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속내는 꼭 같진 않아요. 우리가 종종 나쁜 뉴스에 오히려 시장이 상승한다는 말을 듣죠. 딱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핵심은 연준, 즉 돈줄을 쥔 중앙은행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 고용이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다. 그럼 경기가 식어간다는 신호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 나빠지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만한 이유가 사라지겠죠. 오히려 너무 경제가 식으면 안 되니까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어가지고 부양을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시장은 바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요. 어라, 이거 고용 나쁘네. 그럼 연준이 이제 긴축 그만하고 금리 완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채권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움직임들이 뚜렷해졌어요. 미 국채금리 떨어졌고요.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선물시장 예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식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은 기업 실적이 걱정되니까 출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거 역시 연준이 도와줄 거다, 이런 분위기로 안정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경기 둔화 우려에 살짝 움찔했다가 곧 금리 인하된다, 이런 쪽에 베팅하는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뉴스 헤드라인, 이 경기 나쁘다는 사실과 돈의 실제 움직임, 유동성 좋아진다는 엇갈린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돈의 흐름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딱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재무장관 발언만 봤을 때 암호화폐의 악재 같죠.
사실 시장 자금은 그 뉴스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용지표 뉴스는 경기 악화라서 시장은 거기서 유동성 호재를 읽어내요. 결국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눈은 정부 인사의 한마디보다 연준의 통장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운명도 정부의 구제 여부가 아니라요. 이런 유동성의 방향성에 달려있다는 것이 또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거.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안 도와준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정작 비트코인 시장의 큰 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정말 재밌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보유한 지갑 주소, 흔히 고래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이 고래 주소의 숫자가 최근 사상 최고치로 늘었습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팔기는커녕 오히려 더 모으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남들이 두려워할 때 고래들은 묵묵히 매집을 한 거죠. 이게 그냥 제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그 결과로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줄어들고 또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이 장기 보유자들의 금고 속에 잠겨있는 상태가 됩니다. 공급이 빡빡해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게 바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입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테더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무려 30억 달러치 더 새로 찍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달러 자금 30억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채비를 마쳤다는 의미겠죠. 마치 댐 상류에서 물을 한껏 가둬놓은 형국인 건데, 시장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그 돈이 거래소로 흘러들어와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새로운 자산들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종합드려볼까요? 정부는 비트코인을 안 구해준다지만 큰손들은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쓸어 모으고 있고 시장에 새로운 돈들이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정부의 구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결국에 유동성이 어디로 향하는지입니다. 이번에도 그 본질을 돈이 먼저 알아챈 것으로 보이고, 냉담한 뉴스가 돌았지만요, 정작 시장의 돈들은 언젠가 풀릴 유동성을 미리 보고 움직였다 보니까 저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짚으셔야 될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비트코인의 운명은 정부가 아니라 유동성이 쥐고 있다는 한 줄로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 발언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나요? 결국에 연준 정책만 보면 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정부의 태도가 규제 방향과도 연결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뉴스를 볼 때 그 이면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정부가 저런 발언을 내놓는 배경에는 세금으로는 크립토 지원 안 한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겠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만약에 충격 시에 연준이 대응해라, 이런 무언의 분업 구조가 깔려있겠죠. 연준이 실제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의 표면적인 발언보다도 결국에 돈줄을 쥔 연준과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돈의 흐름을 읽는 전략이겠죠.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이번 재무장관의 구제 불가 선언을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이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애초에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설이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발언이 새로운 악재라기보다도 이미 알고 있던 현실을 재확인한 수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렇게 못을 박아줌으로써 시장도 더욱더 자생력에 집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의 진짜 생명줄은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유동성 환경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돈을 풀어가지고 이 전체 유동성이 늘어나는 국면에서는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죠. 반대로 유동성을 죄면은 비트코인이 고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의 대세 흐름을 결정짓는 것은 정부의 구제 여부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유동성 사이클이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이번에도 연준이 언제 방향성을 바꾸냐, 여기서 핵심 변곡점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런 해석들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는 조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잡히지 않으면서 치솟는 변수가 생긴다면은 연준이 쉽게 돈을 풀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 기대감과 달러 유동성의 힘이 제한되면서 비트코인에도 역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돌발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진다라거나 대형 거래소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도 정부가 우린 모른다 해버리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감당하기 벅찬 충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제 해석보다 훨씬 더 깊은 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보다는 연준의 정책 변화 시그널이 더 강력하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유동성의 방향성에 주목하는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늘 쏟아지지만 그 모든 뉴스가 돈의 흐름을 대변하진 않아요. 때론 반대로 흐르기도 하죠. 이 시장 투자자라면 무엇보다 이 소식이 시장의 유동성과 심리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를 먼저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정부 관료 한마디에 일일비하시기보다도 그 말 한마디가 금리랑 유동성, 이 시장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비슷한 뉴스나 상황이 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꼭 이 관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트코인을 구제하지 않을지 모르더라도요, 그 빈자리를 메울 유동성의 파도는
다른 쪽에서 올 수 있으니까요. 결국에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표면 뉴스가 아니라 이 돈의 방향성이라는 거.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버렸다라고 해도 실제 돈들은 이미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선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하락 구간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 물량을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리플은 장기적으로 좋다. 결국 우상향할 거다. 이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들 장투 말을 하시는데 막상 장투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으면서 오르기만 기다리고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고 횡보하면 답답해하고 이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방치에 가까운 투자입니다. 이 진짜 장기 투자는요. 시간만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 상황을 계속 유리하게 바꿔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단기 종목을 활용하는 이유도 이 단순 단타가 아니라는 말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먹고 나오려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단기 흐름에서 생긴 수익을 다시 리플에 옮겨 담으면서 평단 낮추고 수량 늘리고 비중을 키워가는 이런 재료로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리플이 가만히 있을 때 그냥 같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움직이는 종목에서 기회를 만들고 그 수익으로 리플을 더 싸게 더 많이 모아가는 전략들, 이게 훨씬 더 건강한 장기 투자겠죠. 왜냐면 리플이 항상 상승만 하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달씩 횡보도 하고 갑자기 20-30% 빠지고 지루할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구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왜 리플만 안 가냐, 괜히 샀나, 이렇게 멘탈 흔들면은 장기 투자는 절대 못 버텨요. 결국에 핵심은 한 가지예요. 이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락하는 시기에 내가 뭘 했느냐, 그 시간이 평단을 낮춘 시간이었는지, 수량을 늘린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만 받은 시간이었는지, 여기서 결과가 완전히 갈려버려요. 이 상승장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계좌가 오르니까요. 하지만 하락장에서 준비한 사람만 또 다음 상승장에서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굳이 내 감정을 지금 흔들려서 비싼 가격에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사는 가격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게 투자 시장의 기본입니다.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쫓기듯이 뇌동매매가 쌓이면은 결국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이런 경우가 반복된다는 거.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단기 종합방에서도 여러 번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급하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내 원칙 쌓아나가시면서 스스로 길을 가시는 것들을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리하게 몰빵에 가까운 추격 매수를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 시장이 하락할 수 있고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더 상승할 것 같아도 분할 익절 습관화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일부 비중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면서 무리한 매매보다는 효율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매매 잘 살리기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버틴 사람이 아니라 하락을 활용한 사람이에요.